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C형근관을 치료할 때 어떻게 청구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C형근관 치료가 수가 개선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5월에 새로 신설이 되고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부터도 우리가 C형근관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C형근관 치아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이고, 또 알다시피 근관의 형태가 정말 예쁘게 하나로 쭉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뭐 부근관이 추가로 있다든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C형으로 꺾인다든지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내려가면서 분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신보에 나온 기사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도, 또 그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봤을 때도 하악의 제2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C형 근관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C형 근관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분들이 딱 환자가 나타났을 때 사실 굉장히 치료를 해야 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많이들 고민을 하신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근관 치료의 수가 자체가 우리나라가 워낙에 저렴한 상태다 보니까 근관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예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C형 근관인 경우에는 워낙에 형태 자체가 안 좋죠. 안 좋은 데다가 근관 치료는 원래가 근관 형태가 좋아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근관을 치료를 한다. 예후가 과연 좋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치료를 했는데 예후가 안 좋으면 사실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수가의 보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C형 근관을 치료하기보다는 C형 근관이 나타나면 다들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C형 근관이 나타나면은 발치를 차라리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 경향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관 치료에 대한 수가를 향후에 점점 개선을 하면서 자연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C형에 대한 근관을 잘 치료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C형 근관에 대한 수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C형 근관의 수가가 신설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C형 근관 치료가 대상 치아가 선정이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왜 대상 치아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보험 수가들이 아무렇게나 지정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존에 연구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혹은 학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C형 근관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편이라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C형 근관이 어떤 치아에 많이 나타나는가 이 빈도를 찾아봤을 때 다른 치아들보다는 하악의 제2대구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하악의 제1소구치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가가 반영된 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많이 C형이 발생하는 위주로 해서 대상 치아가 선정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논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악 제2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약 36% 정도의 비율로 C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요. 또 어떤 논문에서는 45%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면 사실 약 절반에 가까운, 반올림을 하면 절반이죠. 그래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C형 근관에 대한 수가 개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급여 기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급여 기준이 수가가 C형에 대해서 신설이 된 건 맞는데요.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의 근관치료 수가들에서 약 40%씩 상대가치 점수가 높아진 수가로 동일한 행위가 다 하나씩 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관장 측정 검사부터 해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료까지 모든 행위료들이 약 40%씩 인상된 수가로 하나씩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는 환산지수가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한 몇십 원 정도씩은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발표될 때 고시문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급여 대상은 C형 근관을 가진 하악의 제2대구치, 그리고 하악 제1소구치, 상하의 제2대구치다라고 대상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한 치아가 아닌 경우에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밑에 갈로안을 읽어보시면 위의 치아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 시에 영상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라고 나와 있죠. 즉 무슨 뜻이냐면 C형의 캐나를 가진 치아면 C형 근관 행위를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구 명세서를 만들어서 송신할 때 증빙 자료를 먼저 보내지는 않죠. 근데 대상 치아인 경우, 즉 논문적으로 연구적으로 이미 C형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 치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된 치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빙 자료 없이 C형 근간 행위들을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치아 번호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의사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상 자료 및 실시 기록을 적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영상 자료를 남기는 게 좋은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관 충전 후에 치근단 영상을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할 때는 근관 치료를 할 때 치근단 촬영을 꾸준히 해주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이 C형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근관 충전, 캐날 필링이 완료되고 나서 촬영을 해주시면은 치근단 사진상에서 캐날의 형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때의 사진보다는 근관 충전이 완료되고 나서의 치근단 영상이 있으면은 자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상으로도 근관 충전 후에 치근단 영상을 보관하라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C형 근관 치료를 할 때는 깜빡하고 치근단 촬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C형 근관을 치료하실 때는 다른 근관 치료를 하실 때보다 자료를 조금 더 꼼꼼히 챙기고 치근단 촬영을 하실 때도 잘 챙겨 주셔야겠다. 자, 근데 중간에 실패해서 근관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관 충전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예후가 너무 불량해서 갑자기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근관 충전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가 없으니 그럼 중간에 시행한 행위들도 모두 인정을 못 받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 궁금증은 갈로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해결이 되는데, 자, 치료에 실패하여 발치한 경우에는 치료 중에 촬영한 영상으로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관 충전까지 완료를 해서 근관 치료 일련 과정을 다 했다면 반드시 캐날 필링 이후의 치근단을 남겨야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성을 못했다, 중간에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대까지의 사진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수 때만 촬영하고 중간에 촬영한 사진이 없다든지 혹은 발수 때조차 촬영한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 C형 근관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으려면은 중간에 발치를 하게 되더라도 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근관을 측정 검사라든지 이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 C형 근관 치료를 할 때는 치근단 촬영을 조금 더 자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자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들이 차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당연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C형 근관이기 때문에 일반 근관의 형태랑 어떻게 달랐는지, 치료할 때 어디가 어떻게 합쳐져 있었는지,
캐날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 기록에 대해서는 근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소견을 간략하게 적어서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진료 기록에서 반드시 남겨줘야 한다라고 방금 고시상에서 명시되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원장님의 소견으로 봤을 때 근관의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그냥 C형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뭐 DB 캐날인데 뭐 옆에 어떤 캐날과 합쳐져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로 내려가다가 어느 부위에서 합쳐졌다든지 내려가다가 분리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상세히 적어주시면 추후에 자료로서의 효력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냥 C형 근간을 치료할 때 전자차트에서 제공하는 C형이라는 기록 말고도 간략한 소견을 남겨주시면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근간의 위치, 형태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근단 사진은 언제께 필요하다? 그렇죠. 근간 충전 후에 치근단 사진을 반드시 찍어주시되 중간에 실패하신 경우에는 그 전에 촬영한 사진으로 가름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촬영한 사진이 반드시 있는 게 좋겠다. 자, 대상 치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상 치아는 모두 다 가능은 하지만 증빙 자료 없이도 가능한 치아가 있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치아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료는 방금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소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근관 충전 후에 치근단 사진이라든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시되 다만 이 자료까지 합쳐서 청구 당시에 넣을 필요는 없는 치아와 이 자료까지 합쳐서 같이 넣어야 되는 치아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에 일단 청구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치아는 상하의 제2대구치랑 하악의 제2대구치, 하악의 제1소구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제가 체크를 다 같이 했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치식 번호로는 17, 27, 37, 47, 그리고 43번, 그리고 34번 이렇게 치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청구를 할 때 증빙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지금 언급된 6개 치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를 송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청구만 하는 C형 근간은 쉽죠. 일반적인 명세서 송신은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건데 이 대상 치아 6개, 즉 17, 27, 37, 47, 그리고 34, 44번 6개가 아닌 다른 치아를 C형 근간 치료를 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막막하실 수 있어요. 자, 방법은 일단 월청구 명세서 송신은 똑같이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명세서 송신은 똑같이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곧장 자료를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명세서 송신을 해야지만 접수 번호가 발생을 하고 명일련 번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명일련 번호에다가 자료 첨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송신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증빙자료 첨부를 해주는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증빙자료를 먼저 첨부하거나 혹은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절대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월청구를 먼저 송신하신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가급적이면 그날 안에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날 너무 바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건데요. 제가 증빙자료 첨부하는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한번 해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면서까지 내가 C형 근간을
대상 치아가 아닌 치아에 청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수가로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가 일반 근관 치아에 대해서 근관 치료 수가 자체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40%가 증가된 수가라고 해도 이게 실상 그 시간에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 높지가 않아요. 예. 치주 치료를 그 시간에 하는 게 사실은 더 비용 대비, 시간 대비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들을 치과들이 다 같이 해주다 보면은 대상 치아가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과들이 증빙자료 첨부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추후에 뭐 한 5년, 10년 뒤에는 굳이 자료를 안 받아도 잘하고 있더라 라고 인정이 되면은 자료를 안 받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추후에는 청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바쁜 일상에 작은 노력이 선생님들이 추후에 조금 더 쉽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난 너무 바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17번, 27번, 37번, 47번 그리고 4번 치아, 4번 치아 빼고는 그냥 일반 근간으로 받을래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저도 강요는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은 어렵지 않고 나중에도 치과에서 이 증빙자료 첨부하는 건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에 배워두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증빙자료 첨부는 어떻게 하냐? 일단 심사자료 업로더를 치과에서 설치를 하나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웹 프로그램 같은 거라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로 접속을 하시고요.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정산관리의 심사자료 제출 메뉴로 가시면은 심사자료 업로더 설치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설치 파일이 나오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심사자료 업로더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치과 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팝업이 뜹니다. 치과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웹 형태로 된 프로그램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치과가 송신한 문서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C형근관 치아에 대해서 전송을 한 상태니까 접수번호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 접수번호로 조회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접수번호를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접수 연월이나 진료 연월로 조회를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접수번호나 조회 일자를 넣고 조회를 해주시면 하단에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목록을 선택하면은 해당 월에 청구한 환자들의 명일련 번호가 뜨게 돼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자료를 첨부해야 될 대상자의 명번호가 뜨겠죠. 그래서 그 대상자 명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다가 원하는 자료를 파일 첨부해 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료 첨부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요즘은 뭐 굳이 깐깐하게 진짜 완전히 스캔이 잘 된 스캔본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만 잘 찍어서 그거를 업로드 하셔도 충분히 인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차트 사본이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도 캡처 프로그램 잘 돼 있죠. 그래서 캡처 프로그램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파일 첨부를 그 컴퓨터에서 하시고 저장하셔서 전송까지 누르시면은 하단에 전송이 있죠. 네, 전송까지 누르시면은 심사자가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명번호와 함께 자료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세서를 송신하신 다음에 이 심사자료 업로더를 실행시켜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전송을 해주시면 심사자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번호에 같이 뜨는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아마 모르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오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C형 근간이 버튼 형태로 제공이 다 됐기 때문에 이 C형 근간 적용되는 날과 동시에 버튼이 패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번이랑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원클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인데 조금 더 색깔이 예쁘게 버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C형 근간인 경우에는 대상 치아를 선택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C형 근간 행위료가 입력이 되게 되죠. 제가 일반 근간 치료 행위랑 그 다음에 C형 근간인 치아를 1근간짜리로 비교를 해서 입력을 해봤는데요. 사실 모든 치료들을 다 입력을 해본 거죠, 지금. 확대랑 성형이랑 근간장치점 검사까지 입력할 수 있는 건 다 입력을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수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초진 상태에서 약 3,000원 정도? 3,000원도 차이가 약간 안 되는 비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근간수가 늘어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배수로 뛰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수가 차이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환자분들 수납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C형 근간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너무 많이 들었더니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포인트 3가지만 짚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진료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자, 진료 기록. 진료 기록에서는 2가지가 중요한데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근간 형태에 대한 소견,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캐날 필링 이후에 치근단 사진, 이렇게 2가지를 잘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대상 치아가 정해져 있다. 자, 대상 치아는 지금 적혀 있는 6개 치아가 대상 치아고 이 치아는 증빙자료 첨부 없이도 바로 명세서 송신이 가능한 치아다. 그럼 이 치아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심사자료 업로더에다가 같이 첨부한 다음에 송신을 이뤄줘야 된다. 물론 송신을 먼저 하고 자료를 첨부해야겠죠. 그래서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대상 치아인 경우에는 자료 없이도 송신이 가능하지만 대상 치아가 아닌 경우에는 자료 첨부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3번째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C형 근간에 대해서 내용 알아봤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FAQ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